개방경제와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산은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발명, 문학작품, 그리고 예술작품과 같은 인간의 창작물을 지칭하며 이에 대해 통제권을 부여하는 법적 장치를 우리가 지적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이 지적재산권 제도에는 특허, 실용신안, 저작권, 상표권, 영업비밀 등이 있습니다. 이 지적재산권의 보호에는 본질적으로 두 가지 측면이 상충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는 지적재산권을 완화해야 모든 사람이 지적재산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서 지적재산의 효율성이 제고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적재산권을 강화해야 개발자가 이익을 얻을 수 있어서 추가적인 지적재산이 창출되고 기술 진보가 촉진된다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지적재산권 제도는 이 두 측면을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는데 이 기술을 누구나 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면 효율성이 제고되는 거죠. 이 기술 이용성이 높아지니까. 하지만 이렇게 누구나 쉽게 이 기술을 이용하도록 하게 되면 새로운 이 기술을 개발한 사람들이 이익을 창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강화해야 되는 측면이고 이쪽이 완화해야 된다는 측면이니까 이 두 개를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적재산권을 강화할 것인가 약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선진국은 지적재산권을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지적재산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고, 개도국은 선진국의 지적재산을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기 위해서 완화해야 된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재산권 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국가 간 갈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 지적재산권 강화가 세계적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지식과 기술이 경제 성장의 핵심 요소가 되어가고 있고, 최근 들어서 복제와 모방이 쉬워지면서 기술의 침해가 보다 쉽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고, 또 새로운 기술들 중에는 과거의 지적재산권 개념으로는 적용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지적재산권 강화가 현재 세계적 추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적재산권 강화나 약화하고 경제성장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과 지적재산권 강화는 U자형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에 이를 때까지는 지적재산권이 약화되다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지적재산권이 강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쪽으로 소득 수준이 증감에 따라서 약화되다가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지적재산권이 이렇게 강화되어 간다는 것이 이 U자형 관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도 초기 경제 발전 단계에서는 지적재산권이 점점 약화되어 가다가 지금은 이제 굉장히 세계적으로 높은 지적재산권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적재산권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정책이 병행돼야 되겠습니다. 인적 자본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대체적으로 기술 흡수를 잘 하고 있고, 또 공공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의 상업화 가능성을 높여야지 이 공공적인 기술을 갖다가 상업화할 수 있어야지 이 지적재산권 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 경쟁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시장을 개방시키고, 그다음에 요소 시장이 신축적이어야 되고, 지적재산권이 독점 수단을, 지적재산권은 독점을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점의 수단을 이용되지 않도록 경쟁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어떤 국내 정책이 적절하게 조화가 이루어졌을 때 지적재산권의 경제적 효과가 극대화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논의를 간단히 요약하면 지적재산권을 강화한다고 해서 반드시 경제성장을 가져온다고 볼 수는 없겠다.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완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후진국의 경우에는 약한 지적재산권 제도가 기술 습득을 위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지적재산권 강화가 긍정적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국내 시장이 경쟁적이고 위험수용적이고 또 적절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지적재산권 강화를 통해 기술 습득 효과를 높이려면 적절한 국내 정책이 보완적으로 시행돼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로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박스에 보면 병행 수입이 있는데요. 병행 수입이라는 것은 국내 상표권자나 전용 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국내 업자의 허락 없이 어떤 사람이 외국에서 동일한 상품을 수입 판매하는 것, 이것을 병행 수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 병행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세계 주요 지적재산권 제도의 협약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여기를 한번 교과서를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를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그 회원국 수가 1980년에서 2015년으로 이렇게 진행되면서 점점 회원국 수가 과거에 비해서 회원국 수가 늘어나고 있다. 자, 그 이야기는 세계 전체적으로 지적재산권이 강화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미국 특허청에 출원된 미국의 특허, 일본, 독일, 한국의 특허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특허가 되겠고요. 그 다음 이게 일본의 특허, 그리고 이 파란 선이 독일의 특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이제 실선 파란 선이 한국의 특허입니다. 어느 국가든지 특허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특히 한국의 특허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증가율이 굉장히 빠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이 절대값은 여러분들이 이쪽은 한국의 절대값, 이것은 다른 세 나라 절대값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특허의 증가율이 한국이 굉장히 빠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1980년대,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굉장히 완화된 지적재산권 제도를 활용하고 있었고 1980년대 들어서야 특허권을 강화하는 형태의 특허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1986년 우루과이 라운드를 계기로 한국에서 지적재산권 제도가 크게 강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부터 지금 한국의 지적재산권이 증가해 가기 시작하는데요. 이 특허가 빠르게 증가한 원인이 뭘까? 1990년 이후 한국 지적재산권 제도가 이 제도 자체, 법적 제도가 강화된 거죠. 강화되면서 모방이나 복제가 어려워지자 대신 기술 개발이 촉진되었고 기술 개발이 특허 증가로 이어졌다고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1990년 이후 노동과 자본의 단순 투입에 의한 경제성장이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기술 진보에 의존한 경제성장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게 되면서 특허 생산이 크게 증가했다. 그러니까 이 1990년대 이후 한국의 특허 생산이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한 이유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세계 전체적으로 지적재산권이 강화되면서 법적 제도가 강화되어 있다. 두 번째는 경제의 근본적인 요인이 요소 투입 성장에서 인풋 그로스에서 테크놀로지 그로스, 기술 진보 성장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있으면서 이 특허, 기술이 개발되고 특허 생산이 증가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는
R&D 지출이 되겠고요. 이게 지금 특허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투자하고 이 특허 간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R&D 투자라는 것은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입 요소라고 볼 수 있겠고, 이 특허라는 것은 개발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가 상관관계에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연구개발 투자나 이 특허 생산량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높은 국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한국의 지적재산권을 우리가 외국에서 사기도 하고 또 외국의 지적재산권을 팔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급이라는 것은 외국에서 특허권을 사면서 돈을 지출하는 것이 되겠고, 이 수입은 외국에다 지적재산권을 팔면서 우리가 돈을 가져오는 것이 되겠고, 이 수지는 이제 지급에서 수입을 뺀 적자냐 흑자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점점 지출액이 증가하다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수입액이 점점, 아직은 뭐 적자인 상태입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지출액에 비해서 수입액의 증가, 그러니까 특허 생산량이 많아지면서 특허권의 해외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